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길입니다. 자, 먼저 이제 경찰 시험 보신 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원래 제가 시험을 치른 어제 토요일 날 해설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요새 수업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아침 9시 이전부터 토요일 날은 이제 아침 특강 7시 반부터 시작해서 9시간 수업이라 당일 촬영을 제가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오늘 일요일 날 촬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설은 어제 올려드렸습니다. 해설은. 그래서 전체적인 경찰 시험 총평 그리고 1번부터 해설을 쭉 할 텐데 이번 시험 난이도는 쉽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까다로운 문제가 몇 문제가 있었어요. 원래 우리가 문제를 출제할 때 보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아주 쉬운 문제 60점 정도.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까다로운 한 20, 30점 정도의 문제. 그리고 이제 한두 문제가 난이도를 좀 많이 높인 문제. 이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이제 밸런스가 맞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쉬운 문제는 좀 너무 쉽고 까다로운 문제는 좀 너무 까다롭고 이런 문제라서 공부 좀 하신 분들 사이에서 이제 등수 매길 때 요게 좀 약간 힘들 것 같아요. 요게. 자, 그럼 이제 이번 시험에서 좀 약간 까다로웠던 문제는 뭐가 있는가 보면 일단 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에서는 이제 가야와 신라와의 관계 요거를 법흥왕의 순서 문제를 좀 디테일하게 냈죠. 근데 원래 경찰 문제는 순서 문제를 좋아해요. 그래서 원래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법흥왕이 가야를 깨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인과관계거든요. 법흥왕이 대가야를 결혼동맹으로 붙잡아 놓고 금관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붙잡아 놓고 때리니까 이제 금관이 망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진흥왕의 경우에는 대가야를 격파하면서 이제 가야가 멸망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 순서에다가 불교까지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게 좀 까다로운 문제고, 판서노트나 아니면 우리 기본서 올인원의 경우에는 순서대로 돼 있어서 그걸 묶어서 보신 분들은 뭐 크게 뭐 어렵진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도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까다로운 문제가 마지막에 뒤쪽에 두 문제가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문제를 뒤에부터 푸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두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봉오동 전투를 문제를 냈는데 뭐 영화 때문에 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봉오동 전투 보면 뭐 6월 달에 6월 7일이다 이런 건데 우리가 날짜를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왕청현이에요. 왕청현. 그래서 그걸 보고 봉오동인 걸 알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사료의 강을도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 저는 이게 제일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이승만 정부가 구성될 때 50총선거에 뭐 그 당시에 누가 어떻게 많이 당선됐다. 이런 내용들은 원래 한국사 시험에서 출제를 하던 파트였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서 자세하게 냈으면 좀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승만 정부의 내각 구성을 냈어요. 그래서 뭐 3번 선지, 4번 선지가 제일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조봉암이 우리가 농림부 장관 출신으로 내각으로 들어갔다 이런 내용들까지는 너무 디테일한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좀 풀 수 있을 듯한 그런 문제가. 그래서 내각 구성을 낸 거 요게 좀 제일 까다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4번, 19번, 20번 요 세 개 문제가 좀 까다롭고 나머지는 그래도 좀 평이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합격권은 제가 볼 때 한 85점 선, 그 정도에서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문제들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번부터 해설 드릴 텐데 해설을 다 들으신 다음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제 이름 치시면 문동균 치시면 카페 나오니까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고요. 문제랑 그다음에 각각 문제에 대한 해설은 제가 별도로 올려놨으니까 그거 이제 카페에 들어오셔서 참고해 주시고 문제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험 준비하신 분들은요. 이번 시험 문제 맞았다 틀렸다 해서 멈추면 안 돼요. 이번 시험에서 멈추면 안 되고 이 문제들 하나하나 선지 하나하나 전부 다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출은 그 다음 시험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볼게요. 선사시대 쪽의 일반 문제고요.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후기 구석기 때는 승배찌르개가 제작되었다. 경찰 시험에서 되게 좋아하는 선지죠. 도구의 전기, 중기, 후기, 구석기 나누는 문제가 되겠고요. 알아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주먹도끼는 전기, 그 다음에 승배찌르개는 후기. 창의 기능을 했었다라는 것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삼동 패총에서는 조개 껍데기 가면. 우리 부산 동삼동이랑 또 하나는 인천 옹진 소야도가 있었죠. 두 군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석기 때는 농경의 시작, 조, 피, 수수. 근데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아니죠. 벼농사는 우리 청동기로 가셔야 되죠. 1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번은 3번. 평이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4번 선지 안 봤네요. 청동기 시대는 고인돌이 등장하고 미송리시토기 맞죠? 미민 붉은간 토기. 네, 일반 문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제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군왕이 없다. 그리고
중약 다음이 힌트인데 산천을 중요시해서 산과 내마다 구별이 있고 함부로 침입하지 않는다. 이건 책화죠. 그래서 2번은 동해 쪽의 문제가 되겠고요. 걸림원 12배 1책 12법 부여 고구려의 공통점. 그 다음에 단궁, 동해는 디귿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단궁, 과하마, 반어피. 민며느리제는 옥저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동맹, 이거는 용맹한 우리 고구려가 되겠죠. 네, 정답은 2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밑줄친 고구려 왕이 재위했던 기간. 네, 그래서 장수왕의 본명이 나왔는데 3번 문제. 고구려 왕 거련이란 표현이 있고요. 네, 거련. 거련 동그라미 치고 만약에 이걸 몰라도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왜 밑에 보시면은 물론 사료에서 다 언급했었던 내용이죠. 마지막 줄에 고구려 병사가 추격해서 임금을 살해했다 나오죠. 그래서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해서 왕을 죽였다. 이거 장수왕이죠. 그죠? 그래서 장수왕의 1번 공격은 평양천도 남진. 그죠? 그다음에 2번 공격은 1번 공격 평양천도 남진. 그것 때문에 나제동맹. 2번 공격은 그대로 밀고 가서 한성을 함락했죠. 이때 죽었던 게 계로왕이고요. 계로왕은 본명이 부여 경이다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최근에 직렬은 다르지만 기상직 쪽의 시험 문제에서는 근계루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계로, 계루. 약간 애칭 같은 느낌인데, 자 장수왕이 되겠고요. 후연격파, 광개토죠. 도읍지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다. 평양촌도. 이게 뭐 제일 앞쪽에 1번 공격이죠. 물론 이거보다 빠른 것은 아버지 무덤을 아버지 기리는 비석을 세워놓고 옮겼죠. 광개토비. 네. 정답은 니은번 하나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부여복속 문자왕이고요. 영락 이거는 광개토죠. 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요게 좀 어렵죠. 네 번째. 네, 네 번째. 신라와 가야 연맹에서 일어난 사건들 바르게 나란 것은 일단 제일 빠른 것은 우리 디귿번 찾을 수 있고요. 그럼 1, 2번 중에 하나예요. 1, 2번 중에 하나. 그리고 제가 그 가야 멸망 관련돼서는 이게 인과관계에 따라서 좀 정리를 했었는데 가야가 망하는 건 6세기 들어가서 신라한테 망하고요. 6세기 신라는 지증왕, 그 다음에 버풍왕, 그 다음에 진흥왕이죠. 그래서 버풍왕이 가야 연맹을 해체시킬 때 어떤 방법을 썼는가. 먼저 제일 처음에 1번으로 대가야를 결혼동맹으로 붙잡아 놓죠. 그렇죠? 붙잡아 놓고 때리는 거예요. 붙잡아 놓고 금관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관국주 김구애가 와서 항복한 거죠. 그럼 마지막에 진흥왕은 이제 대가야만 격파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선후관계로 볼 때 1, 2, 요 내용은 우리가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뭘 냈냐면 불교 공인까지 냈어요. 불교 공인. 근데 불교 공인이 요 사이에 들어가요. 우리 기본서나 판서노트에는 제가 연도별로 배열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묶고 보자라고 했는데 기본서 판서노트를 계속 반복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무리 없이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일 빠른 게 디귿번. 그 다음에 대가야 결혼동맹. 그 다음에 뒤에 금관가야 정복.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 불교의 공인이 들어간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번. 난이도가 조금 있었던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찰 시험 문제는 근데 대비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왜냐면 경찰은 기역, 니은, 디귿, 순서 문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일반 공시의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보다는 사료를 주면서 문제를 보통 내죠. 사료를. 네. 자, 그래서 순서 문제가 되게 중요한 파트 경찰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발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발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기후가 좋지 않다. 토지가 척박하다. 밭농사 중심이다. 맞죠? 특산물은 솔빈부의 말이다. 그 다음에 발해관은 등주에 있다. 이런 내용 봤었죠. 그 다음에 불상의 제작 맞죠? 그래서 이불병자상 석가 다부불이 나란히 앉아있고 뒤에 광배가 있는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것이다. 근데 세 번째 보시면 외교관계 보시면 북으로 거란이 아니라 돌궐이죠. 돌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의 정답은 3번. 3번의 정답이 아니라 5번의 정답은 3번. 그리고 네 번째. 8세기 전반에는 당과 대립했다. 맞습니다. 무왕 때라 싸운 거고요. 근데 후반부에는 친성 관계로 바뀌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표현이 부정확해요. 원래는 뭐냐면 중후반이라고 해주는 게 더 정확합니다. 중후반. 왜냐면 문왕의 경우에는 중후반이고 재위 기간이 좀 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발해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왕인지, 그렇죠? 이런 것들도 좀 잘 보셔야 돼요. 발해는 원래 시험 문제가 왕의 업적이 주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자체를 몇 세기다 이런 것들을 잘 내거든요. 연호, 이름, 그렇죠? 네. 그럼 이제 6번 볼게요.
다음 고려왕의 재위 기간에 사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고요. 왕의 이름은 소이고, 그리고 치세 초반에는 좋았지만 중략 다음에 신하들을 중반 이후에 많이 죽였다. 이거는 우리 경찰 시험에서 2017년도 2차에 선지로 나왔죠. 그렇죠? 아직 공시 쪽에는 안 나왔고 한능검에 나온 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선지입니다. 대상 준홍과 좌승 왕동을 모욕죄로 숙청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불교를 지나치게 띄었다. 불교에 지나치게 심취했다. 그래서 균여, 의통, 재관, 초기 쪽의 메인 승려는 전부 다 광종대죠. 이거를 또 최승로가 비판하고 있는 거죠. 광종입니다. 노비안검법 맞고요. 시무 28조. 네, 2번이 정답이죠. 요거는 성종 때죠. 최승로. 그 다음에 공복제도 맞고요. 그 다음에 과거제 맞는데 공복제도 할 때는 항상 옷의 색깔 주의하세요. 선지 틀리게 되게 잘 내니까 주의하세요. 신라는 자비청왕, 백제는 자비청. 그 다음에 고려는 단비록, 단색은 빨간색이다라고 했었죠. 6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 나왔고요. 7번. 북방의 국경지대에는 북계, 동계, 양계를 설치했다. 도독 틀렸죠. 그렇죠? 도독이 아니라 병마사죠. 안찰사보다 지위가 높다. 삼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외사정의 경우에는 이거는 신라죠. 사정부에서 외사정. 그리고 면리통은요. 우리가 말단행정은 고대도 촌이고요. 중세도 촌이에요. 근데 이제 조선 들어가면 촌급이 면리통. 통은 5집으로 오가작 통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틀렸고요. 하나 남았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고려향리는 지위가 높고요. 고려향리는 지위가 높다. 그래서 실무행정도 담당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지배자다라는 표현을 써주죠. 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또 순서 문제죠. 경찰은 순서 문제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순서를 좀 디테일하게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고려시대 역사적 사실. 일단 제일 먼저 거란이랑 싸우는데 거란의 1차, 서희, 2차, 양규. 2차는 키워드가 좀 더 있죠. 그 다음에 3차는 강감찬이 귀주에서 크게 이기죠. 귀주대첩 이후에는 그 결과를 봐야 돼요. 천리장성의 축조, 개경의 나성. 네, 그래서 제일 빠른 게 귀주대첩, 거란 3차.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고요. 그리고 여진과의 얘기는 여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세모가 됐을 때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을 하고요. 숙종 때. 그리고 동북구성을 뺏고 돌려주는 거. 둘 다 예종 때죠. 왕을 나눠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빠른 건 디귿, 그 다음에 니은, 그리고 여진정벌, 동북구성의 개척, 근데 돌려줬다라는 거. 마지막에 리을이 되겠죠. 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순서인데 어렵지 않은 순서 문제고요. 그 다음에 9번, 고려시대 사회상. 일단 사회상이나 여성의 지위 쪽의 시험 문제는 고려 대 조선이 아니라 고려부터 조선 전기 대 조선 후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 볼게요. 사위가 처가요족에 입적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네, 맞습니다. 혼인 방식 자체가 남귀여가혼이죠. 남귀여가혼, 서류부가혼, 솔서혼. 근데 부모 재산은 n분의 1 맞는데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그런 거 없죠. 그렇죠? 네. 2번이 틀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 되어 있고요. 똑같이 n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재산은 돌아가면서 맞고요. 재가가 자유롭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조선 전기들 하면 차등이 생기죠. 그렇죠? 조선 들어가면 경국대전상 문과 페널티가 넷이죠. 탐관오리 아들, 재가녀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서얼까지 제가 차별합니다. 조선 들어가면. 그러니까 고려 대 조선이 아니라 고려부터 조선 전기대 조선 후기인데 고려랑 조선 전기도 똑같지는 않다고요. 네, 그 얘기예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다음은 어느 역사서 일부다. 이거 약간 페이크죠. 그렇죠? 이 역사가 저술된 시기. 이거 준 다음에 이때가 아니라 이 역사책이 저술된 시기예요. 근데 고대는 전부 다 뭐냐면 고대는 삼국사기예요. 다. 삼국사기. 그렇죠? 신들의 생각으로는 신은 덕없이 나날이 새로워진다. 이 우리 지증왕 때 신라 왕 이런 표현 쓰는 배경인데 삼국사기고요. 인종 때 김부식이죠. 근데 만약에 사료를 이제 문제를 잘못 읽으신 분들도 딱 봤을 때 이상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왜냐면 2번이랑 3번 석가탑이랑 가문사지 3층은 이거는 신라잖아요. 그죠? 통일신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신라인데 두 개나 되는데 이상하다 느꼈겠죠. 그러니까 안 틀리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이게 저술된 시기 정답은 4번 되겠죠. 경천사지 10층석탑. 네.
그래서 고려가 되어 있고요. 고려 전기 때는 월정사 팔각구층이 메인이고요. 그리고 후기 때는 경천사 10층이고요. 이게 조선으로 이어져서 조선 세조 때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네.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마치고 에도 막부 또는 다른 말로 도쿠가와 막부라고 하는데 이들이 국교 재개 요청을 해서 일단 포로 교환하려고 유정을 보내죠. 사명대사.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 문을 열어준다. 개항을 하는데 그게 광해군 1년차라고까지 제가 강조를 했어요. 광해군 1년차. 그게 바로 기유약조고요. 그리고 광해군 1년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차에 무역의 규모를 일본한테는 제한을 하죠. 예전에 그 세종 때 삼포 개항한 다음에 계약조할 때는 50척이었어요. 그때는 왜 50척인가? 부산포, 제포, 연포 세 군데니까. 근데 지금은 부산포 만 열죠. 그래서 20척이에요. 요거 1년차입니다. 1년차. 1609년도에. 그러니까 광해군 때 제일 빠른 것은 대동법이고요. 두 번째가 기유약조예요. 정답은 2번 되겠죠. 네, 2번. 수업을 잘 들으신 분들은 헷갈리지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번. 뭔가 지금 선지가 되게 긴데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죠? 천주교, 서학과 동학을 비교하는 건데 사료 보시면은 유불도에다가 그죠? 기독교의 평등 사상까지 전부 다 합쳤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종교다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거 동학이죠, 동학. 그죠? 그래서 1번 보시면 한울님이 대답하기를 부적을 받아서 사람을 구하고 이 주문을 받아 너도 뭐 천하의 덕을 펼치고 막 얘기하고 너도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이거 아시죠? 네, 이거 동학입니다. 동학. 그 동학은 샤머니즘 쪽 요소에서 우리 주문과 부적이 있잖아요. 그죠? 궁궁을을 부적. 인내천, 시천주, 후천개벽, 궁궁을을 이런 거 다 키워드가 되죠. 네. 그럼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의 경우는 전부 다 천주교얘기예요. 천주교. 하나씩 볼까요? 전선 수백 척, 정예병사 5, 6만을 얻어서 무기를 싣고 많이 와서 쭉 나오고 전교를 목적, 선교사 이런 표현 나오죠. 그렇죠? 네. 요거는 황사형 백서입니다. 황사형. 그다음에 잘못된 집안의 자손이나 벼슬길에 막힌 첩 자손들 쭉 하고 교우라 숨기고 이거는 이제 기해박해 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기해박해. 요거는 이제 척사윤입니다. 헌종이 내렸던 요거. 그다음에 네 번째 지극한 효자일지라도 쭉 하고 이제 제사 비판하고 있는 거죠. 제사 비판. 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서학 쪽 천주교 얘기니까 정답은 1번 되어 있고요. 네, 1번. 사료가 길지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자, 그러면 이제 13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3번 문제. 기억본에는 영업전이라는 멘트가 나왔는데 영원히 업으로 삼고 절대로 팔지 말라. 한전론. 요거는 이익이죠. 이익. A급 인물이에요. 그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은 토지 소유의 상한을 정해요. 똑같아요. 한전제인데 이름은 똑같은데 이건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토지 소유의 상한이에요. 이거는 영업전은 못 팔게 하자는 건데. 그죠? 그래서 소유의 상한이니까 이건 누구다? 이거는 박지원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디까지 설명드렸냐면 소유의 상한을 정하면 그러면 이미 땅이 너무 많아서 넘어간 집은 어떡하냐. 그죠? 그때 박지원이 깜짝 놀랐다 그랬죠. 자기 집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거는 그냥 두고 앞으로 그렇게 하자. 우리 집 얘기한 건 아니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거기 써 있잖아요. 예. 그죠? 모년 모월 이후 한제 이상으로 많은 자는 더 사들이지 못하게 하고 법령 이전은 그냥 두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박지원이에요. 박지원. 자, 그러면 과구록. 기억은 과구록의 내용으로 조선 후기 상품 작물의 경자의 현실을 반영해서 소유의 상한 아니죠. 내용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공동 경작한다. 이건 정약용의 여전론이죠. 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농반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 밑줄. 그죠? 요거 박지원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 두 개 이름 똑같은데 비교 잘 하시고요. 이런 문제 봤을 때 우리 균전제도 2명이잖아요. 균전제도. 유영원이랑 그 다음에 중상 쪽에 홍대웅도 있죠. 그것도 비교해서 낼 수 있으니까 대비해야 됩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관리, 선비, 농민, 차등을 둬서 토지를 분배한다. 신분간의 차등을 인정하는 균전제. 요거는 유형원이죠. 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자, 14번의 내용을 보면 조선 후기에는 문제가 너무 길죠. 근데 특별한 얘기 없고 후기 내용 그냥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좀 짧게 좀 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료화 시키든지. 네. 고려만국전도 맞고요.
김성문의 역학도에 네. 자, 우리 지전설은 3명 기억해야 돼요. 지전설. 지전설 하면은 홍대용이 메인인데 홍대용은 최초가 아니다. 그죠? 최초는 누구냐? 김성문이죠. 역학도에. 최초는 김성문, 그 다음에 홍대용, 의산문답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최한기가 있죠. 명남루 총서 안에 지구전후에 지전설 얘기를 쓰고 있다. 근데 딱 보면은 2, 3, 4 묶으시고요. 그 3명의 인물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렸죠. 4번. 됐죠? 그 다음에 15번. 달은 하나이며 물은 수만이고, 그렇죠? 모든 백성들 비추는 그 달이 누군 줄 아느냐? 달은 곧 태극이며 그게 나다. 라고 했던 겸손이 부족했던 우리 정조. 초월적 군주. 그래서 초월적 군주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왕이면서 학문적으로도 이 나라 탑이다. 초월적 군주. 스승된 입장. 1번 맞죠? 대전통편 통짜 동그라미. 우리 정조 얘기할 때는 정조는 영조는 책 이름에 속속속. 그 다음에 정조는 통통통. 대전통편. 무예대부 통지. 신의 통공. 그죠? 세 번째, 신문고 나오네요. 네, 3번이 정답이죠. 네, 3번은 영조입니다. 3번은 영조. 그 다음에 유기전 제외 금난조건 폐지. 네, 통통통 할 때 신의 통공이죠. 신의 통공. 결과도 보셔야 돼요. 신의 통공은 문장을 틀리게도 잘 내요. 그러니까 유기전 제외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전은 위축되고 제한에 풀린 사상은 떠오를 것이다. 그들은 도고가 될 수 있다. 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6번.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의 내용을 묻는다라고 하는데 강화도 조약의 원문에는 일과는 자주고요. 불평등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렇죠? 근데 개양, 우리 열기 싫은데 연다. 이것도 뭐 불평등으로 볼 수는 있어요. 넓게 보면. 근데 지금 2개만 고르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거 빼고 나머지 골라주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역번, 자주 틀렸고 니은 디귿은 한국개양 얘기니까 둘 다 빼버려야 되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리을번에 보시면은 우리 불평등 얘기할 때 해안 측량권. 그죠? 해안 측량권을 왜 달라고 하는가? 이거 해도 작성하는 거라 했죠. 침략 목적이에요. 침략 목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치외법권 또는 다른 말로 우리만 의무가 있는 편무적 영사재판권 얘기죠. 네. 그래서 리을하고 시옷해서 정답은 3번이 되어 있고요. 네. 강화도 조약은 원문 자주 일관에다가 해안 측량권, 치외법권, 그 다음에 개항할 때 개항장의 순서. 그렇죠? 개항장의 순서 문제 먼저 치고 나간 게 또 경찰 시험이죠. 부산 외에 2개 항구, 원산은 80, 인천은 83. 순서 봐야 되고요. 순서. 그리고 한 차례 나온 선지지만 원래는 조약이 어떤 거냐면 조일소조교 강화도 조약 원문이 있으면 경제 쪽의 내용은요. 부속 조약으로 원래 빼는 거예요. 2개를. 불옥과 통상장적. 근데 경제 쪽의 멘트가 강화도 조약에도 두리뭉술하게는 하나 있죠. 그거 주의하세요. 그게 지금 뭐냐면 비읍번이죠. 양국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다. 경제 쪽 얘기잖아요. 이거 원문이에요. 왜냐면 요새 시험 문제에 강화도 조약을 물을 때 원문이랑 추가적인 부속 조약 2개를 정확하게 나누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건. 됐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7번 마지막 페이지 17번. 다음 사배 결과. 예, 문제들 중에 뭐 제일 쉬웠다고 볼 수 있는데 토지 점유자는 쭉쭉쭉 나오고 특별히 조사국을 임시 토지조사국을 만들겠다. 토지조사 사업이고요. 네, 토지조사 사업. 토지조사 사업은 난이도를 높이게 되면은 이거 정확한 연도를 물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그래서 10에서 18년도인데 토지조사령의 경우에는 딱 12년에 발표했다. 이걸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너무 쉽게 내용을 냈습니다. 내용. 1번 농민의 토지 소유권 확대. 말도 안 되죠. 네, 정답은 1번이고요. 지주 소작제 강화, 지주는 더 세지고 소작농은 더 약화되고 이게 곧 무엇이다? 식민지 지주제다. 왜냐하면 관수권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죠? 일본인 지주 증가, 화전민, 이주민 증가 맞죠? 동척을 매개해서 일본인한테 불화를 해서 일본인들이 토지 가지고 이제 농업이민 오는 거죠. 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평이했던 문제.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18번. 자, 임정의 경우에는 원래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보면은 1차 개헌 쭉 나와 있는데 1차 개헌 대통령 중심제, 내각 책임제 절충을 했다. 그 다음에 2차 개헌 국무총리 중심에 나오는데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무령이죠. 그렇죠? 그래서 임정은 19년에 야심차게 출발하자마자 위기, 연통제 교통국 발각, 더위기, 국대회의 이후에 또 위기. 그래서 바닥을 찍어서 25년도에
개헌, 국무령 체제, 27년도에 국무위원 체제, 마지막 던지 카드가 31년도에 한인애국단이죠. 그리고 이동하다가 나중에 40년에 충칭기 정착. 근데 원래 요새 문제들의 트렌드는요. 이 충칭기 안에 순서를 디테일하게 묻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이쪽에 집중한 문제죠. 그렇죠? 국무령, 국무위원. 요건 집단지도 체제. 요거는 내각제라고 하죠.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설명을 쭉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제 두 문제가 이제 마지막에 있었죠. 19번, 20번. 그죠? 간혹가다 문제 푸실 때 뒤에부터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문제가 처음부터 이러니까. 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심호흡하면 하고 앞에 1번부터 푸세요. 다시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 직후에 발생한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6월 7일 북간도에 주둔한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키워드가 왕청현이에요. 왕청현 봉오동. 그죠? 네. 일반적으로 키워드를 잘 소개 안 하기 때문에 좀 알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봉오동 전투요. 영화 때문에 그런가요? 갑자기 출제한 것 같아요. 봉오동 전투. 네. 영화 보신 분들은 또 맞췄겠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영화를 보란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영화가 약간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대동의 지도 같은 게 판목이 마지막 장에 저는 못 봤어요 영화. 뭐 이렇게 막 소각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소각 안 돼. 원본 있거든요, 그거.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다 믿으시면 안 되고 강의를 좀 들으셔야 돼요. 자, 19번 보겠습니다. 네. 봉오동 전투 내용이고요. 보훈청간 군자세 미스세 만나서 연합했다. 바로 훈춘 사건 고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훈춘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일제가 훈춘 사건으로 출병의 구실을 조작을 했다. 조선의용군, 영릉과 흥경성 2번, 4번 두 개 묶을게요. 요새 선지 비중이 높은 게 한중 연합작전이죠. 네, 요거 혹시 정리 안 되신 분들은 무장투쟁 꼭 보시고요. 무장투쟁. 제 강의로 해결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꼭 보세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운평 나와 있는데 이건 청산리 전투 중에 하나죠. 백운평, 천수평, 어랑촌, 고동화, 완루가, 완루구 이런 전투들이 쭉 있다는 거. 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사료가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사료가 어려웠던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 다음 헌법 전문이 공포된 시기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요거는 재헌헌법 전문이에요. 재헌헌법. 이 헌법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처벌, 토지개혁 얘기 등등등을 규정했다. 1번에 두 개 밑줄 걸어서요. 두 개. 어떤 거냐면 친일 청산 얘기. 그죠? 반민법. 그다음 또 하나는 토지개혁 얘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토지개혁이나 반민법 쪽에서 근거 규정을 재헌헌법에 두고 있다. 이런 선지가 최근에 나온다고요. 그 밑줄 걸으시고. 그 다음에 국회 간선에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은 우리 이시영이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4번 두 개 묶어두시고요. 이게 좀 특이해요. 원래 이쪽 시험에서 낸 적이 없는 쪽이에요. 약간 의외입니다. 이거 나온 건. 이승만은 국회에서 차지한 의석의 비율을 참고해서 여러 당을 아우르는 내각을 구성을 했다. 그리고 뒤에 조봉암 등 중도 세력도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조봉암이 이 당시에 농림부 장관이에요. 조봉암이. 예. 그렇죠? 자, 근데 네 번째 보시면은 한민당은 최대 다수석 여당으로서 면모를 과시했다. 한민당 쪽 인사는 또 내각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4번. 예, 4번. 이승만이랑 한민당이랑 노선이 비슷하긴 한데 완전 똑같이 가진 않죠. 그렇죠? 이승만은 독립촉성 중앙협의회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고 3, 4번 선지는 내각 구성에 관련된 얘기인데 좀 예외적으로 출제가 됐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문제 이렇게 완료했고요.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문동규 랑구사 카페로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고요. 전체 문제랑 그다음에 해설은요 제가 올려놨어요. 올려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다운받아서 풀어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해설 강의 보시는 분들은 이번에 시험 보시고 이제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험 준비할 때는 항상 출제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문제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시험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 문제들이 다음 시험의 방향을 또 보여주거든요. 네, 그런 거에 맞춰서 제가 수업 진행할 테니까 수업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